안녕하세요. 영어사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5단원 화산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산지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산지형이라고 한다면 마그마가 지가 틈을 통해서 지표 위로 분출되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마그마가 지표 위로 분출이 되면 우리가 이걸 용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암이 또 식으면서 여러 지형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신세대 제3기 말에서 4기에 걸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화산 지형들은 신세대 제3기 말에서 4기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천연평강 일대가 대표적인 화산 지형들이고요. 이들 지형들의 각각의 특징들은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화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화산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사화산, 두 번째, 순사화산, 세 번째,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자, 정사화산과 순사화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정사화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은 종자가 벨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땡땡 치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시간에 흔드는 종들이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종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의 모양이 종 모양처럼 볼록 솟아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종상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순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이 순자가 방패 순자를 쓰고 있습니다. 순상화산은 화산의 모양이 방패 모양처럼 넓고 완만하게 널쩍하게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급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암을 우리가 조면암지 용암 또는 안산암지 용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순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암을 우리가 현무암지 용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좀 더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정사환산 같은 경우에는 잼을 생각을 해주시고 순수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잼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잼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크기 때문에 찐득거리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굳어버린다는 거죠. 정상화산도 마찬가지로 잼과 같은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에 용암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그대로 굳어버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화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멀리 퍼져나가게 되겠죠. 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순수화산은 물과 같이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해서 용암이 멀리 퍼져나가면서 방패 모양의 화산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울릉도, 독도, 한라산의 정상 부분이 정상화산에 해당이 되고요. 백두산과 한라산의 산록부라고 하면 이 화산의 산의 아랫부분을 말하는데 백두산과 한라산의 산록부가 대표적으로 순상화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용암대지인데요. 용암대지라고 하면 용암으로 메워진 대지를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암대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은 용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용암도 우리가 현무암지 용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연평강 일대 개마고원 북부 지역이 대표적인 용암대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화산 지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곳이 백두산입니다. 사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평가원에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은데요. 이례적으로 작년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냥 좀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지형인데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경사가 급한 산의 정상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경사 자체는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백두산 천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백두산 천지 같은 경우에는 분화를 한 다음에 화구가 함몰이 되면서 형성된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서 만들어진
칼데라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이 화산 안에 마그마가 담겨 있는 이 공간이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분출을 하고 나면 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동과 마그마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분화구가 약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화구의 지각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안쪽이 텅 빈 공간이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분화구가 무너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제가 지금 색깔 칠하고 있는 이 부분만 남게 되고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걸 정리를 해서 그려드리면 분화하고 나서 화구가 함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산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화산의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구가 함몰되는 것을 우리가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이 칼데라에다가 물이 고이게 되면 호수가 되죠. 이 호수를 우리가 칼데라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는 분화한 다음에 분화구가 붕괴되면서 함몰되면서 만들어진 칼데라에 호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칼데라호라고 부른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주변 개마고원 북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에 해당한다는 것도 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왼쪽에 백두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백두산의 천지가 칼데라호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주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면은 복합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합화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산의 정상 부분은 종상화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산의 아랫부분, 산록부는 순상화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의 윗부분은 종상화산, 산의 아랫부분은 순상화산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복합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현무암제 용암이 먼저 분출한 다음에 이후에 조면암질이라든지 안산암질과 같은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화산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리가 발달한 현무암이 기반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무암이 먼저 분출한 다음에 멀리 퍼지면서 기반암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현무암이 기반암입니다. 근데 이때 전리가 발달했다라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리가 발달했다는 것은 용암이 냉각 중에 수축을 하면서 돌이 깨지면서 돌 사이에 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용암이 있을 때 이 용암이 흘러내려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식으면서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 유리 같은 경우에 보면 뜨겁게 가열을 한 다음에 차가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유리가 깨지기도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용암 같은 경우에도 고온의 용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된다면 용암이 빠르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돌이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축하는 과정에서 깨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 돌 사이에 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 기둥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제주도의 그 근처 그 해안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처럼 생긴 여러 개의 돌기둥들이 보이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뭐 주상절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기암괴석들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상절리가 발달한 편인데 이 돌 사이에 틈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틈들이 많은 것인데 자, 이렇게 틈들이 많다고 한다면 비가 내렸을 때 빗물들이 지표 위에 그대로 고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표수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산에서 강물이 내려오려고 하더라도
그 기반함에 그 틈들이 많기 때문에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빗물들이라든지 뭐 물들이 그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지하수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표수가 부족한데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논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물을 가둬둬야 되죠. 모내기 하기 위해서.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표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못 가두다는 거죠. 왜? 물을 가두려고 해도 기반함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을 가둬 놓으려고 부어두면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가 불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밭농사라든지 과수농업이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뭔가요? 한라봉이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렸을 때 이 빗물들이 지하로 다 빠져나가면서 지하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비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이 지표 위로 이 강수량이 많을 때 하천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하천은 우리가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천이 좀 발달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물들이 지각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또 하천이 메말라 붙은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게 건천의 특징이고 어찌됐든 이 대부분의 그 식수들이 지하수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들이 지하수 형태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들이 바닷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됐을 때 바닷물과 만나게 되겠죠. 자, 이때 지하수와 바닷물이 만나게 되면 바닷물은 염도가 높은 소금기가 많은 염도가 높은 상태이고 지하수는 그에 비해서는 염도가 낮고 이 밀도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밀도가 가벼운 지하수가 밀도가 무거운 바닷물과 만났을 때 위로 솟아오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볍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지하수가 그 제주도 지역에서는 바닷가 인근 지역에 다다랐을 때 지하수가 지표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그 선상지에 대해서 배울 때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별해 두고 선단에서는 이 지하수가 다시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 용천이 발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하수가 바닷물과 만났을 때 지하수가 밀도가 더 가볍기 때문에 바닷물 위로 솟아오르면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용천대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해안가 인근 지역에서 용천대가 발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넓은 현무암 지대가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기반암은 전반적으로 색깔이 흑갈색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흑갈색인 경우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주도의 세부적인 지형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게 백록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백록담 같은 경우에는 분화구에 물이 고이면서 만들어진 화구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우리가 앞서서 백두산의 칼데라호는 분화구가 화구가 무너지면서 칼데라가 되고 그 위에 물이 고이면서 칼데라호가 되었다고 봤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화구가 안 무너졌습니다. 화구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백록담 화구가 칼데라인가요? 아니다란 거죠. 칼데라가 아닌 이유는 화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데라가 아니다란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화구에다가 물이 고이면서 만들어진 것이 백록담인데 이 백록담은 화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칼데라가 아니고 그래서 칼데라 호도 아니다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록담은 우리는 칼데라 호가 아니라 화구호로가 부릅니다. 화구에다가 그대로 물이 고였기 때문에. 자, 이 점에서 천지와 백록담을 잘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화산을 보도록 하죠. 자, 이 기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오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젠 오름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그 혹시 제주도에 여행을 가보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여행으로 또 요즘 많이 가실 텐데 저도 이제 제주도로 그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름이 또 관광지죠. 뭐 저 거문 오름이라든지 다랑시 오름 같은 경우들 이 지역들이 대표적인 관광지들인데 이 오름이 기생화산의 제주도시 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생화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산이 있을 때
가끔씩 이 화산의 허리 부분으로도 용암이 분출할 수가 있겠죠. 이 허리 부분을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 또는 화산의 쇠설물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작은 화산체를 우리가 기생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생화산이라고 한다면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쇠설물로 인해서 형성이 된 작은 화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지형이 용암동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암동굴이라고 하면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서 형성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용암이 지금 분출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부분은 떼온 거죠. 자, 이때 표층부, 겉에 있는 부분과 하층부, 아래쪽에 좀 숨겨져 있는 부분, 이 두 지역을 따로 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표층부는 공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기 중과 만나면서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얘네들은 빠르게 식어버리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식으면서 현무암, 돌이 돼버리겠죠. 용암이 굳으면서 돌이 돼버립니다. 단단하게 이제 굳어지겠죠. 자, 반면에 심층부 같은 경우에는 하층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대기 중과 만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안 식습니다. 냉각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안 식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기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주변에는 이미 식어버려서 돌이 돼버린 현무암들이 차 있겠죠. 둘러싸고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구멍이 뻥 뚫리게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을 우리가 용암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암동굴이라고 하면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 이유가 그냥 그 하층부에 있는 용암들이 냉각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리면서 만들어진 동굴이라서 동굴 내부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요인이 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암동굴의 내부 구조는 좀 단순한 편이고 거의 뭐 터널처럼, 예, 터널보다는 그래도 좀 뭐 기암괴석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발견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기암괴석이 많고 그런 특징까지는 잘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구조는 단순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제주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오름이 보이는 그 지역을 시험 문제로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오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도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작은 언덕배기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발견되면 뭐라고요? 제주도의 화산 지형입니다. 자,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표시를 둔 다음에 A라고 한 다음에 A의 기반함이 뭔지로 물어봐요. 자, 그럼 이 A의 기반함이 뭔가요? 현무암이죠. 제주도의 기반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기반함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토양의 색깔은 흑갈색이겠죠.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오름을 위해서 그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백록담을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물이 이제 고여 있죠. 생각보다 백록담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천지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은 아니고요. 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심이 꽤 깊은 곳들도 있는데 백록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볼 지형이 울릉도인데요. 울릉도도 제주도와 함께 시험에서 꽤 많이 나오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종상화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에 분출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섬 중앙부에 칼데라 분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의 천지처럼 화구가 용암이 분출한 다음에 화구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데라가 만들어지는데 백두산은 여기에 물이 고여서 우리가 칼데라 호라고 부르죠. 근데 울릉도는 여기에 물이 안 고였습니다. 그냥 땅 그 자체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근데 또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안에 평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울릉도의 이 지형을 우리가 칼데라 호가 아니라 칼데라 분지라고 부릅니다. 이 괄호 옆에다가 제가 나리분지라고 써뒀는데 울릉도에서 이 지명 이름이 나리분지입니다. 여기는 나리분지라고 불러요. 이게 방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산이라고 해도 뭐 무슨 어떤 산은 뭐 북한산, 어떤 산은 남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분지를 우리가 나리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칼데라 분지의 그 분류상 이제 칼데라 분지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름은 나리분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산체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화산체라고 하면 분지 내부 용암이 이후에 한 번 더 분출하면서 중앙하구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화산체로 부르는데, 자, 이 말은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용암이 분출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 번 더 분출하면서 조그마한 화산체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중앙하구구라고 부릅니다. 괄호 옆에 제가 알봉이라 써뒀는데 이것도 이제 그 울릉도에서 이 지역의 지명을 알봉이라고 부릅니다. 지명입니다. 이것도 이 중앙 화구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화구와 안에 있는 중앙 화구구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중 화산체로 부릅니다. 큰 화산 안에 작은 화산에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화산체로 부릅니다. 울릉도에서는 이러한 화산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지형도가 울릉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분지 지형이 보이고 있죠. 이 분지 지형이 바로 그 칼데라 분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알봉이라고 조그만 언더백이가 있죠. 이게 중앙 화구구가 됩니다.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지형들이 전반적으로 경사가 좀 급한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조면환제 용암,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에 종상화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철원의 용암대지를 보기 전에 독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화산섬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부지방 용암대지, 우리가 이제 철원평강 용암대지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무암지 용암이 열화 분출을 하면서 골짜기나 분지를 메어서 형성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용암대지가 이 대지를 용암이 메우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봤었는데, 이 중부지방의 용암대지는 열화 분출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화 분출이라고 하면 지각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틈 사이로, 지각에 나타나 있는 이 틈 사이로 그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이 틈 사이로 분출합니다. 이걸 우리가 열화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지표 위에 마그마 용암이 메워진 것을 우리가 중부지방 용암대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용암대지라고 한다면 지표 아래에 있던, 지각 아래에 있던 이 용암이 지각의 틈 사이로 분출하는 열화 분출을 겪으면서 지표 위를 용암이 메워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중부지방 용암대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중부지방 용암대지, 철원평강 용암대지는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으로 주상절리를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현무암이라고 하면 그 돌 모양이 약간 이렇게 구멍들이 좀 많이 뚫려 있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탄강과 관련되어서 그 몇 가지 여러 가지 썰 중에서 이제 이 한탄강의 이름의 유래가 뭐냐라는 여러 가지 썰 중에서 하나가 그 우리가 이제 후삼국 시대의 궁예라는 얘 있죠. 그 폭군으로 유명한 애. 얘가 이제 쿠데타로 왕건한테 쿠데타 당해서 쫓겨가다가 얘가 그 주로 그 살고 있던 곳에서 좀 가면은 한탄강이 나오거든요. 이 한탄강에 가서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돌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그런 돌을 생애 처음 본 거예요.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약간 좀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아, 하늘이 나를 버려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한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한탄을 했다고 해서 한탄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 있는데 뭐 사실 그 우리가
한탄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한탄하고 한탄강에 그 쓰는 한자는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썰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중부지방이 용암대지에서는 약간 이례적으로 수리 시설을 이용해서 벼농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철원평원 용암대지는 그 위에 충적층이 발달합니다. 이 충적층이 발달해서 여기서 이제 물을 가두어서 논농사가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앞서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혐오한지 기반함인데 그 전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논농사가 불가능하다고 봤었잖아요. 근데 이 중부지방 용암대지는 수리 시설을 이용해서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충적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흑갈색의 혐오한 포화토가 나타나는 편이고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있는 주성질리가 발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하천 주변에서 급격하게 냉각되는 과정에 돌이 깨지면서 주성젤리가 발달했던 것이고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제주도의 배후 산지의 기반함은 변성한 흑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천이 혐오함을 침식하면서 깊은 협곡이 형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지형도가 철원의 용암대지를 그 지형도로 그려둔 것인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평야 지역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평야 지역이 용암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열화 분출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이죠. 당연히 기반함은 현무암이고요. 토양은 흑갈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기호가 논 표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주변에 있는 한탄강에서 수리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다 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적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수리 시설을 이용해서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기호들이 몇 개가 보이고 있죠. 이게 절벽을 말하는 겁니다. 협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혐오함지 기반함 같은 경우에는 그 돌 자체가 구멍도 좀 많이 뚫려 있고 돌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천이 오랫동안 계속 흐르다 보면은 쉽게 그 침식이 되기 때문에 하천이 혐오함을 침식하면서 깊은 협곡을 만들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산이 하나 보이죠. 이 산 같은 경우에는 기반함이 변성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흑산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걸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끔씩 이제 평가원을 좀 악랄하게 문제로 출제하면 이걸 물어봅니다. 이 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표시한 다음에 A의 기반함이 변성함이냐, A가 흑산이냐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흑산들 중에서 가끔씩 퇴적암 기반함인 경우들이 있긴 한데 평가원에서는 그냥 변성함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배우 산지가 변성함이 기반함이란 걸 꼭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카르스트 지형까지 같이 보고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면은 석회암이 주 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 작용을 받아서 형성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석회암이라는 돌, 우리가 옥천 습곡대에서 석회암이라는 돌이 나타난다라는 걸 봤었죠. 근데 이 석회암이 물과 만나게 되면 돌이 녹아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용식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뭐 화학적 성질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석회암이 물과 만나면 돌이 녹아버린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용식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작용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르스트 지형이 어디서 많이 나타날까요? 석회암이 매장된 지역에서 나타나겠죠. 우리나라에는 석회암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나요? 옥천 습곡대가 있었던 지역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옥천 습곡대가 분포했던 강원도 남부 지역, 충북 북동부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석회암이 물과 만나야 형성이 됩니다. 그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카르스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변한 지역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또 보게 될 내용인데요. 만약 뭐 세계지리를 선택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닌데요.
자,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지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돌리네가 나오고 있는데요. 돌리네라고 하면 석회암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배수구 주변이 빗물에 용식되면서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우묵한 지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석회암이 내장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빗물이 이 석회암과 서로 만난다든지 라고 하면 이 석회암이 녹아버리겠죠. 이 석회암이 녹아버리면서 우묵한 모양의 깔때기 모양의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돌리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배수가 양호 형편인데요. 왜냐면 뭐 돌이 물과 만나면 녹아서 딴 데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가둬두기는 힘들다는 거죠. 배수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밭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대부분 지역들이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특산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이 특산물인 지역들이 많은 편이고요. 이 돌린애들이 합체되면은 용식작용을 받으면서 합체되면은 우리가 이걸 우발라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요. 약간 그 아주 예전에 뭐 트랜스포머 이런 애들 막 합치면 이름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린애 여러 개가 합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돌린애가 합쳐지면 이걸 우리가 우발레라고 부릅니다. 우발레도 또 서로 합쳐지게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폴리에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세기질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 보기 전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두 사진, 왼쪽에는 지형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위성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둘 다 한번 보죠. 자, 왼쪽에는 지형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한번 좀 유심하게 보시죠.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그 해발 고도가 이 안쪽에 더 낮다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 파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돌리네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돌리네에 해당이 되고요. 이 돌리네로 위성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어디 폭탄 맞은 것처럼 생겼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을 보도록 하죠.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석회암이 이렇게 돌이 채워져 있는 형태였는데 얘네들이 지하수와 만나면서 용시작용을 받으면서 뻥 뚫릴 수가 있겠죠. 뻥 뚫리면서 동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의 용시작용을 받아 형성된 동굴인데 뭐 석회암 밀도가 좀 높아야 이 동굴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석회동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특이한 돌들이 있는데요. 종유석, 석순, 석주 얘네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하면 이 종유석, 석순, 석주는 탄산칼슘이 녹아있는 물. 그러니까 이 탄산칼슘이 석회암에 들어있는데 얘네들 물과 만나면서 녹아버린다 했죠. 이 탄산칼슘이 녹아져 있는 물이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성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전되면서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종유석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달리는 애를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종유석 같은 경우에는 생긴 모양도 약간 여기 유자가 우유할 때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우유 나오는 그 기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종유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순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자라는 애들입니다. 알에서 자르면 석순입니다. 천장에서 자르면 종유석, 알에서 자르면 석순입니다. 이 석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죽순 있죠. 대나무가 땅 위에서 자라는 거 죽순. 그 죽순처럼 생겼다고 해서 석순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침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얘네들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만약 이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성장하다 보면은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나면서 돌기둥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걸 석주라고 부릅니다.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래서 돌기둥이 되면 석주가 됩니다. 자, 이걸 아래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강원도 삼척시 대금굴이라는 동굴에 있는 이 석회동굴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이제 석순이 되는 것이고요. 좀 정확하게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석주가 되겠죠. 석주가 아니라 종유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완전 다 자라서 여기에다가 연결이 되면 이제 이게 석주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회암 풍화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회암 풍화토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다 녹아버린 다음에 이 석회암에 남아있던 철분이 대기 중과 만나게 되면서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이전에는 석회암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공기와 만날 일이 없었는데 석회암에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석회암에 그 있던 일부 철분 성분들이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철 같은 경우 공기 중에 그대로 놔두면 녹이 슬죠, 빨개지죠.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철분 등이 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석회암 풍화토들은 붉은색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붉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배수는 뭐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특징들도 잘 다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지리에서 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